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란입니다. 여전히 목이 아파가지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치러졌던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그죠? 궁금하기도 한 분들이 찾고 찾아서 이 영상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시험 잘 보셨는지 다시 한번 뒤늦게나마 인사를 드려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까다롭고 특이한 시험을 하셨다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또 이 영상을 그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죠? 서울시를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실 테고, 그리고 서울시 그 시험을 자신의 직렬의 모의고사 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도 두루두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진지하게 영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그 첫 어휘 관련된 그 문제들을 다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유형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오로지 어법. 이번 서울시 어법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제까지의 공무원 시험의 궤와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어떤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번 연도만에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특이한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될 것인지, 물론 똑같이 반복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향이 두세 차례 더 나온다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의 어떤 전조일 것인지, 그죠? 좀 여러분들 반응, 생각도 궁금하고 해가지고 저희 뭐 이렇게 영상 올린다고 해서 반응이 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스스로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시험 전반적인 상황에서 개별 문항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개별 문항만 보는데 급해. 이거 7번의 답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답은 예를 들면 1번이었는데 1번의 답은 이것 때문에 1번이었고 2번은 이건 아니고 3번은 아니고 4번은 아니고 그거 딱 넘어가죠. 좀 크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험은 끝났으니까. 어휘는 쉬웠는데 그 쉬웠다라는 것은 어법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 약간 예견하는 게 아니었나. 어법이 총 몇 문제가 나왔나요? 어법상 가장 옳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 7, 8, 9. 뭐야? 문장의 길이가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지네? 짧아지네? 짧아진다고 좀 이제 쉽다라고 마음을 놓는 사이에 우리의 방심한 틈을 타서 굉장히 어려운 게 8번, 9번이었죠. 그죠? 왜 어려웠는지 또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은 전형적인 이제 밑줄 어법인데 10번 같은 경우는 뭐 수능력, 그죠? 뭐 기존에 공무원에도 있었지만 11번은 정말 짧은, 그죠? 특이하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그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이제 큰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작이 없네요. 그죠? 영작이 없는 대신에 이런 문제를 조금 강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4개, 그죠? 한 문장짜리.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10번 문제와 같은 밑줄어법 문제와 이렇게 문장 4개짜리 혹은 5개짜리 단문 이렇게 나눠놓은 거와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 하나의 문장을 이해할 때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리고 그 맥락과 동떨어져서 딱 물어보는 거는 참 그것만 갖고 공부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구문독해 같은 거 강의할 때부터 되게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문장 해석할 때 항상 글을 많이 읽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10번 같은 수능형 문법 문제가 그 어떤 글의 흐름 속에서의 어떤 그 어법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저걸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그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하나인데, 그죠?
저게 잘못됐다라는 거, 예를 들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 요거 하나만 물어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게 다 전부 다 맞다라는 전제 하에,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식 하나만 물어보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문장이 4개짜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다 밑줄도 없잖아요. 그죠? 밑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법 지식을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뭐 강사고 그리고 문제를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여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 분들도 강사나 이렇게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 되게 부족합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잘 봐주십시오. 좋게 봐주십시오.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단문 문장들이 수능형에는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이건 정말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에 되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왜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요 단문들은 죄다 천편일률적이냐.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출제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문장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달고 다른, 그죠? 원래 독해 핵심은 뭐죠? 독해는 근거 찾는 거고, 문법은 뭐 찾는 거예요? 의도 찾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싸우면 끝이야. 출제, 근거, 이게 독해. 근거는 독해, 의도는 문법. 이것만 이거 싸움인데. 뭐 맨날 이게 재탕이야. 시중에 돌아다니는 공무원 그 교재들 중에서 이 문장 하나, 요 문장 하나, 요 문장 따다가 단어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심지어 단어도 안 바꿀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맨날 공무원 영어를 보면 이게 재탕이더라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보세요. 어디서 한 문장, 저기서 한 문장, 그 너무나 뻔한 제나미는 영희를 사랑한다 수준의 너무나 그 현실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너무나 그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문법으로서의 그런 문장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글에서의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냈다라는 점에서 전 7번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다만 그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한 얘기고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좀 적당하게 한 요 정도 한 줄 좀 넘거나 한 줄 한 반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길어?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법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 의도가 너무 많다는 거지. 출제 의도, 내가 예상하는 출제 의도가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어떤 사람의 그 어법 실력을 판단하는데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거 정관사 공무원 시험에는 얼마나 이런 것도 많습니까? 더 때문인가? 여기에 이거 S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기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 퍼센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더는 뭐지?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이건데, 아니 뭐야 이거 단수야 복수야? 이거 빌로 아니고 다른 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니 왜 왔지?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짧아야지만 좀 이렇게 좀 줄여줘서 이 사람이 정말 지식을 물어볼 수 있는, 너무 길었다. 그지만 저는 뭐가 되게 좋았냐면 이 4개의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격이 다 동일하죠. 보세요. 다 경제에 관련된 글이잖아요. 이야, 이거 보면서 이제 알겠다. 이게 하나의 경향이구나. 이게 경향이구나. 이게 굳어지면 이게 경향이 돼 있고. 이거 왜 너무 굵다. 너무 굵어. 이게 하나의 경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경향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점만 보완이 된다면. 왜 이걸 경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8번 보세요. 8번 문제 풀다가 전혀 못 느꼈겠지만 이게, 그죠? 8번에서도 어떤 경향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A lady, she, her, she. 이거 전부 다 같은 텍스트에서 나온 글이잖아요, 그죠? 얘는 경제학, 얘는 소설 작품. 그래서 저는 이거 출제하신 분께서 이 책에서 한 권, 저 책에서 한 권 뽑아가지고 문제를 내셨구나.
아, 이제 이렇게 낼 수도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 어차피 뭐 여기서 한 문장, 저기서 한 문장, 여기서 한 문장, 여기서 한 문장에서 문제를 내놔. 이렇게 책 한 권에서 딱딱딱딱 해서 문제를 내놔. 똑같겠네, 그죠? 다만 문법만 다채롭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다만 여기서 함정이 있죠. 어떤 책을 고를 것이냐. 저는 7번의 책은, 원서는, 출처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8번은 도리도리. 8번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여기에 있지 말아야 될 여기서 공무원 시험에서 다뤄지지 말아야 될 출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거는 영문학과에 가져가야지. 대학원생들 뽑을 때나 아니 편입 학생들 뽑을 때나, 아니 왜 공무원 뽑을 때 소설에 관련된, 소설이라는 거는 일상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학 언어는. 저는 솔직히 8번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8번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문을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능에서도 어법 문제를 만들 때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다른 독해들은 독해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법은 어법이니까 어법에 있는 지문은 독해에 있는 지문보다 좀 쉬워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8번과 같은 걸 가지고 오면은 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 뭐 출제 교수님의 마음이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수험생, 공무원 수험생들에도 가끔씩 한 번씩 뭐 소설, 단편소설도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그래야겠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네요. 그죠? 자, 7번 잠깐 가볼까요? 이제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 답을 풀었다는 전제하에 한번 가볼까요? 4번이 딱 제일 쉬웠죠, 여러분. despite란 전사 다음에 명사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이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여기 despite를 갖다가 올도나 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를 명사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continued를 gross 앞으로, 그죠? continued growth in average incom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It is hard 대절. It is hard 대절. 이런 걸 봤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주어 it, is, 형용사 하고 진짜 주어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패턴과 진짜 주어로 대절도 있을 수 있어 라는 패턴을 갖다가, 그죠?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고 이렇게만 공부하지 여기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지는 잘 구별 안 하고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에 들어가는 형용사 알죠, 여러분? 대충, 그죠? It is important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건 중요해. 잠깐만, important는 대절도 가능하잖아. It is important 대절. 둘 다 되는 것도 있어. 그런데 투부정사만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지금 딱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hard라든지 easy라든지. 근데 이제 대절만 되는 애들도 있어요. 뭐 it is clear that. 대절인 거는 확실하다. 뭐 대절은 뭐 유명하다. 뭐 it is well known 대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문법책 보면 다 있는데, 자 보세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만 되는 경우, 그죠? it is 형용사 대절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되는 경우, 그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구별 잘 안 하고 진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대절이 온다, 가주어는 이시 온다. 보통 시험에 이제까지는 항상 여기만 물어봤잖아.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에 뭐 투부정사 말고 그냥 투 없는 동사 원형이 오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대절 자리에 여기 대절 자리에 왓절이 오면 뭐 안 된다라든지, 관계대명사 위치가 오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가주어 이 자리에 다른 뭐 대명사 디스라 대를 쓰면 안 된다라든지, 되어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만 배웠는데 형용사와 관련된 걸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에 눈길이 잘 안 갔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런데 신문에 앞에 뭐 관사 이거 어가 있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야. without ing. 여기 썸 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any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ny. 율리 부사 왜 왔지? 리포티드랑 과거분사 꾸며주는. 스태티스틱에 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통계학.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 그 의도를 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줬던 요소죠. 아니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어법 문제예요. 출제 의도 파악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헷갈리게 만든 문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갖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서 맞췄다? 영어 실력자. 저는 이게 인정합니다. 정말 9급 이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급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리고 이런 거를 평상시에 강조하고 강의해 주셨던 강사분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스탠다드 영문법이라는 제 그 모비디 영어연구소 교재품에 실어놨거든요. 근데도 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 would rather A than B. 항상 공식처럼 외우는 게 would rather A than B. A하고 B에는 동사 원형 들어가. 왜? would가 조동사니까. 근데 여기 된 다음에는 왜 B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없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되게 당황해 하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생략이 된 거지. 그죠?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어차피 would rather A than B도 비교 구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얘가 이상한 건가? 얘 삐꾸 아니야? 삐꾸? 그래가지고 답을 갖다가 이제 2번은 분명히 이거 틀린 거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 뭐 3번 골라서 틀렸던 사람도 되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4번은 명백하게 틀렸고 잘못됐고, 그죠? 1번도 명백하게 잘못됐죠. 관계대명사 위치 다음에 완전하잖아 지금.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poverty rate는 어떤 인구의 퍼센티지인데 그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냐, 그죠? 그 가족 어떤 수입이 미친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레벨. 딱 절대적으로 딱 여기 상한선 하한선을 딱 정해놨는데 그거보다 아래 하한선이겠죠. 하한선 예를 들면 뭐 월소득 100만원 예를 들면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족 인컴의 파퓰레이션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요 인구의 패밀리 인컴이니까 이게 뒤에 명사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이걸 후주로 소유격 후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답이 2번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수준급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1번, 2번, 3번, 4번 이것들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잠깐만 우리 심심한데 잠깐만 딴 거 좀 잠깐 봐요. 심심하던데 뭘 딴 걸 보냐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갑자기 제 얼굴이 가려졌네. 제 얼굴 없으니까 좋죠, 여러분. 어떤 멋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 원론.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학 경제학과 가면 맨날 보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 여기 보이네. 그죠?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The poverty rate i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hose family income falls below absolute level.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이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나 맨큐의 경제학, 내 경제학과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번엔 어떤 젊은 친구의 뒷모습이네요. 갑자기 이런 게 나오네. 계속 한번 또 읽어볼게요. Not surprisingly, 놀랄 것도 없이 어떠한 대학 졸업생이라도 뭐야 이거? 노동시장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해. 언제보다?
그죠? 경제가 수축하는 때보다. 뭐야?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실로 어렵다. 신문을 드는 게,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체크해보는 게, TV를 켜는 게, 무엇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부정이네요.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뭐 어렵다는 거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야? 제가 얘기했죠. 책 한 권에서 다 긁어갔다고요. 그죠? 자. 1970년대 초 이래로 경제의 높은 파고는, 어떤 조수는, 경제가 되게 호황이었잖아요. 남겼다. 일부 배들을 뒤로. 막 이렇게 조수가 높으니까 배들이 다 같이 조수 따라서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남겼다는 얘기는 약간 소외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네. 그죠? 표현 멋있다. 가난의 율이 감소하지 않았다. 레벨 이하로 1913년에 도달한. 과거 분사죠. 이 여기를 잘라냈네요. 여기를 잘라내고 그 앞에만 문제를 만들었네. 야, 이렇게 만들었구나. 잠깐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맹큐의 경제학 지금 대학생들이 경제학과 수업 들을 때 보는 요 교재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출제를 하셨구나. 7번은 이랬다면, 그럼 8번은? 8번도 뭔가를 보고서 문제를 내셨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에서, 이런 시사지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출제하는 거는 저는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분들이 맨날 다뤄야 되는 어떤 사안들이 막 이런 거 많은데, 근데 문학 작품은 좀 그러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8번, 9번 차이로 한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